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순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중국 반도체 골든타임 오나? 네, 8월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진 중국 홍콩 증시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전반적으로 한 5월, 6월, 7월에는 조금 쉬었다 가는 장세였거든요. 근데 증시 전반적으로 다 그래도 올라가는 가운데 좀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창 50 지수가 굉장히 강세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주요 지수 등락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우선 이걸 보면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쪽에 지금 과창판, 뭐 창업판, 그리고 중간에 코스피도 있고요. 항생테크, 항생, 뭐 H지수, 한국 주요 지수 2개 빼고는 여기까지가 다 중국 지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약한 좀 치부였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업종이. 좀 그런 부분들이 왜 요즘 다시 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부양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산업 관련된 부양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매번 부르짖고 있는 반도체 국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이익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여러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정책입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부터 뭐 최근까지도 제가 뭐 인공지능 플러스 액션이 취해질 거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이 더해질 것이다 정도의 말씀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국무원에서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AI 단말기 및 지능형 소프트웨어 보급률을 70% 이상 가져가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그런 보급률을 90% 이상 가져가겠다. 그리고 2035년에 전면적인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겠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KPI가 나왔다라는 게 명문화 됐던 거고요. 그리고 6대 AI 플러스 중점 분야가 정해졌다.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뭐 글로벌 협력 이런 식으로. 그리고 8대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델, 데이터, 컴퓨팅 파워, 응용, 오픈소스, 인재, 정책 보완.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더 나오고 있고 실행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붐업된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국산화 성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최근 또 단기 동안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갓 발표된 알리바바 실적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 수출 제한으로 생긴 중국 내 AI 칩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 단계에 진입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 작업용인데 엔비디아 칩과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TSMC 대신에 중국 내 파운드리에서 생산 예정이다. 중국 내 파운드리 어디일까요? 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 공고한 생태계를 또 가져가려고 하는 좀 제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었다. 그래서 좀 주가를 끌어올린 명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칩 개발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이제 칩 개발을 위한 자본 지출이 어떻게 진행이 더 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분기 기준으로 또 역대급 AI CapEx 관련된 지출을 많이 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사실 그 지난 분기에서는 그 기대치가 많이 못 미쳤었거든요. 너네 3년 동안 3,800억 위안 규모로 투자를 한 다음에 KPX 투자한 다음에 좀 그러면은 거의 분기별로는 300억 위안 이상씩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지난 분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미쳤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난 분기에는 그래도 역대 최대
자본 지출 규모를 달성을 하면서 다시 또 분위기를 전환시켰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이 없으셨다가 또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과창판 뭐 지수라든지 이런 쪽으로밖에 뭐 ETF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간접 투자만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좀 중소형 유니콘 기업으로 떠오르던 캠브리콘의 실적이 지난 상반기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매출이 한 43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고, 작년 동기 대비 43배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요 사업은 클라우드용 AI 가속기 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대규모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또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중국 내 GPU 대체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 기업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로도 유명한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실적을 보면 이게 다 너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국산화 성과들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건데, 대표 제품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오린 칩을 대신할 만한 그런 칩들을 중국 내에서는 뭐 자체 완성차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칩만 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호라이즌의 대표 제품인 전이 6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6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이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액 증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R&D 지출도 엄청나게 계속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 자율보조 시스템이라든지 고급 자율주행 칩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에서 또 나타난 중국향 매출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좀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한 4월쯤에 그 젠슨왕 CEO가 중국 가서 엄청나게 영업을 많이 했잖아요. 막 그 전통 의상도 입고 막 중국어로 연설하고 중국 우리 좋은 뭐 이제 시장이고 이렇게 막까지 얘기를 했고, H20 칩에 대해서 수출 재개를 다시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중국 내에서는 노 땡큐가 된 거죠. 우리 힘으로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반대로 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중국향 매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좀 여기서는 주가가 좀 다시 좀 타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이런 구도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에서 당연히 중국향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지표이긴 하겠지만, 또 그와 반대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중국의 대표 기업들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산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완전히 극명하게 대립돼서 더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전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딥시크까지 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딥시크가 8월 중순쯤에 V3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 모델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여기에서 나온 모델은 이제 AI 산업 내 이 V3 모델과 중국 자체 개발한 칩을 좀 최적화시키는 모델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딥시크는 계속 이제 엔비디아 칩을 또 필요하겠지만, 향후에는 이 모델이 캠브리콘이나 엠플레임이라든지 하이곤, 즉 중국산 AI 칩 생태계에 바로 이 시기에 가능하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게 좀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모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향후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더 새로운 모델, 딥시크의 새로운 모델인 R2까지도 아마도 이제 화웨이 칩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좀 중국의 반도체 업종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한번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호재들을 기반으로 중국 반도체주의 골든타임이 이미 왔나? 분위기가 확 전환됐다라는 거고, 오히려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자체 기술 업그레이드와 국산화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고,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또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플러스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원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기회,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이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해주고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중국 증시를 바라보신다면 AI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테크 쪽으로 꼭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